요즘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을 한 이현주 의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에 광명을에서 당선이 됐을 때는 민주통합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바른정당과 합당이 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갔고 그 뒤로 계속 바른미래당에서 불편한 입장에 있다가 어제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가겠다고 얘기했나요? 언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자, 경유지가 많은 정치 인생인데요. 이종골 민주당 의원은 언행이 선정적이다, 19금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한국당에 입당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입당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후보님 아니신다면 그러면 입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중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분을 공천했고 국회를 만들었고 원내 대변인까지 시켰다. 원죄가 있다. 예. 예. 저는 그럴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저분은 지금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 정신 세계가 어떤 방향인가를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본류를 찾아가고 좀 있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아유, 민주당으로 불똥이 뛰었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야수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야수의 심장. 그 미녀와 야수를 보면은 미녀와 야수라고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야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모는 흉측스러워도. 더 얘기하면 제가 이게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조심하세요. 이미 지금 사실은 저분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저 한 분을 머리 아프게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바른정당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고 싶지? 저도 조심하느라고 이인재 의원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정치를 계속 하시면 아마 그 주식용어로 따지면 하한가를 계속 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침착하게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들께서 대체로 평가를 좀 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야수란 말에 꽂혔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야수의 심정으로 예. 유신의 심장을 쏜다라고 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현주 의원이 야수의 심정이란 말을 썼을까? 뭘 쏘려고 한 거 아닌가? 결국 뭐 바른미래당의 심장을 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권혁기 관장은요? 네, 일단은 좀 아이러니해졌죠. 패스트트랙 때문에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본인이 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손 대표가 보궐선거 때 뒤에서 막말 총질을 안 했으면 징계도 안 받았고 그런 이제 본인 소신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12대 12로 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탈당을 한다라고 이제 명분을 삼았지만 제가 볼 때는 손 대표 보궐선거 당시에 찌질하다는 막말을 했을 때부터 저는 탈당을 좀 예고한 수순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당장 한국당 행은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한국당도 공식적으로 입당을 결정한 상황이 아니겠죠. 지금 당장 입당을 하게 되면 과거 여태까지 벌어진 이현주 의원의 행태가 다 한국당하고 마치 이 사주한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서로 이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2번의 탈당 경력을 재선으로서 아주 드물게 갖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21대 국회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예. 재입성하겠다. 가장 권력력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죠. 예전에 모 그전에 중진 김상현 의원이 의원이 그랬는데 실제로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셨죠. 최경철 의원. 금배지의 무게가 뭐 작은 배지지만 결국 철새라는 비판보다는 훨씬 무겁다고 판단하신 거죠. 결국에는 뭐 철새라고 아무리 욕해봐라. 그래도 금배지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분은 나의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그 광고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철새라고 비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꿈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의 그런 꿈이나 사상이나 신념을 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가끔씩 유보를 하거나 숨기거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그런 부분은 없이 안타깝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현주 의원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졌는가. 본인이 한 그 여러 가지 센 발언들이 많았는데 그 발언들을 할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현주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책임졌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은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당을 위해서든 정치를 위해서든 광명을 위해서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